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파이썬의 천양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 조건문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굉장히 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문 중에 하나가 조건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if라는 구문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if는 직역을 하게 되면 만약에 뭐뭐 하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뜻 그대로입니다. if로 시작해서 우측에 조건을 입력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 땡땡 요게 실행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밖에 나머지 else 구문에는 또 뭐 XX 요것이 실행되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true일 때와 그 다음에 false일 때, 이 조건이 true일 때와 false일 때의 구문이 각각 들어가는 것이 if else 문이고요. 지금은 조건이 하나잖아요. 네,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90점 이상이면 A, 그다음에 뭐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이런 식의 단계별 다중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elif라는 구문을 사용해서 조건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논리연산자, 비교연산자를 알아야만 조건문의 이 조건의 연산자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들 이렇게 적어 놓았고요. 아래쪽에는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그냥 if 구문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건이 맞을 경우, 다시 말해 true일 경우에 대한 명령을 정의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if 구문을 빠져나오겠죠. if, else 구문이 있는데요. if 구문, if에 조건이 있으면 true일 때 그 아래 단위, 그렇지 않을 때는 만족하지 않을 때는 else 구문의 아래 단위 출력이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명령 정의는 코드를 짜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비교 연산, 우리가 아는 같다, 같다. 근데 우리가 아는 같다는 사실 이퀄 표시가 하나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에서 뭐 파이썬에서의 이퀄을 한번 입력하시면 뭐 어떤 거 하실 때 썼죠? 변수 정의할 때 쓰셨잖아요. 그래서 우측의 것을 왼쪽에 대입한다의 의미로 우리가 아는 같다의 그 이퀄 표시 하나는 그렇게 썼는데 이퀄을 두 개 쓰시면 같다, 동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같지 않다. 그리고 뭐 1, 느낌표, 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같지 않기 때문에 true로 나오겠죠. 1과 2가 같지 않으니까. 1과 1 입력하시면 예. false가 나오겠죠. 같은데 같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false가 나올 것입니다. 아래쪽에는 우리가 아는 크다, 초과, 크거나 같다, 이상, 작다, 미만,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이하, 이상, 이하, 초과, 미만에 대한 이 부등호, 얘네들은 뭐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고, 뭐 같다와 같지 않다에 대한 연산자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비교 연산자, x 이퀄 10 입력되어 있고요. y 이퀄 20이 입력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만나자마자 x 값이 뭘로 바뀌나요? x와 y가 같아요? 아니죠. 10과 20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쪽에 false가 나오게 되죠. 같지 않으니까. x equal y. 얘를 또 만나자마자 x 값이 원래는 10이었는데 왼쪽처럼 x 값이 10이었는데 요 구문을 만나게 되면 x가 20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y 값을 대입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x가 20, y 값은 원래 20이었기 때문에 같다. 당연히 true 형태로 출력이 되어집니다. 100, x는 100, 그다음에 y는 200 해놨고요. 100 그리고 y 값은 200. 같지 않다. 당연히 true로. 100이고 200인데 x 값이 더 크대요. 당연히 false겠죠. 100이고 200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true, false 형태로 나타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가 있어요. 논리연산자는 and, 얘는 and%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or, 얘는 vertical bar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and나 or라는 것을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and, or 이렇게. 이 and는 조건 1과 조건 2가 모두 다 만족해야 참입니다. 안쪽에 and 뭐 조건 3, and 조건 4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이 추가될 수도 있겠죠. or도 마찬가지고 or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입니다. not의 경우에는 not은 결과가 참이다 했을 때는 반대로 false로 뽑히는 것이고요. false다. 하지만 not을 붙이면 true로 반대로 출력이 되어지는 형태의 연산자가 not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논리 연산자고요.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는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IQ라는 변수에 120을 대입을 해놓았고 AG라는 변수에 21을 대입을 해놨습니다. 근데 뭐예요? AG가 20보다 크거나 같아요? 예, 요거는 true예요. 그쵸? 21이니까. 20보다는 크죠, 21이? IQ가 근데 130보다 크대. 120인데. 얘는 지금 현재 false거든요. 하나라도 false면 false, and 연산자. 그래서 false라는 값이 나왔고, 요것도 참인데, 얘는 참이고, 얘는 아까와 똑같이 false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오화는 true이기 때문에 true가. 그리고 20age가 20과 같다. 사실 21이잖아요. 같지 않죠. 원래는 false인데 not이 따라 들어가서 그 반대인 true가 출력이 되어집니다. true와 false 그냥 직접 썼거든요. 불린 형태를. 그러면 당연히 and니까 둘 다 true여야 true겠죠? 그래서 false. true or false 하나라도 true면 true를 역으로 해서 false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if 구문을 직접 사용해서요.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만날 때는 지금처럼 마름모 모양의 이 ERD 도형을 이용해서 그려주거든요. 근데 그거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되고, 이 조건이 만족할 때는 아래쪽에 있는 이 명령문이 실행이 되어지는데, 실행되는 명령은 보시는 것처럼 직사각형 형태의 도형을 활용합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알고리즘 같은 거 뒤쪽에서 공부하실 때 보여드릴 거예요. if로 시작하고 조건문이 입력이 되어지고요. 이 조건이 참이면 아래쪽에 얘가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if 구문을 아예 빠져나와 버립니다. 스코어가 80입니다. 80. 근데 입력된 스코어가 90보다 크면 90보다 크면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펄스죠. 80점이기 때문에 사실 90보다 작아요. 그래서 만약 이제 뭐 얘가 실행된다면 수고하셨습니다. 요것만 찍히고 빠집니다. 같이 한번 출력을 IDLE 이용해서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 IDLE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해 주시고 파일에 뉴 파일을 눌러서 파일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저는 스코어 이렇게 입력해서 80을 담아놨는데 input이라는 함수 앞에서 공부를 하셨죠. 점수 입력이라고 적겠습니다. 연산을 해야 되니까 크다, 작다 이런 식의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자 형태로 빠지면 안 되죠. 형 변환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if 구문 실행해서 이 스코어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 9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이 다 입력이 되면 뒤쪽에 콜론으로 붙여서 조건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엔터를 누르면 한 수준 들어가죠? 얘가 만족하면 이 한 수준 들어가 있는 명령문이 실행이 됩니다. 프린트 뭐 합격이라고 써볼게요. 합격이라고 찍히고 하나 더 해볼까요? 프린트 뭐 축하합니다. 라고 찍히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f 구문을 빠져나오면 뭐 종료라고 찍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형태. 요 정도로만 해볼게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을 저랑 뭐 똑같은 파일명으로 안 하셔도 되니까 저장해 주시고 F5 눌러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점수 입력, 인풋으로 받아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50만 쓰고 엔터를 눌렀다 하면 펄스기 때문에 실행 안 되고 바로 종료가.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F5 눌러줍니다. 이번엔 95 입력하시고 엔터 했더니 얘가 참이죠, 조건이. 그래서 합격, 축하합니다. 무조건 찍히는 거죠, 종료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 if 구문. 근데 지금은 false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뭐 이거 스스로 회복이 들어가 있는데 같은 내용이라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현재 시간을 입력해서 입력값으로 받아가지고 뭐 6시간 전에 시간을 알려줘라. 뭐 하면 되나요? 만약에 뭐 8시를 입력하면 빼기 6 해가지고 뭐 2시 이렇게 출력되게 하는 거거든요. 별다른 거 없죠. 뭐 현재 시간 찍히고 마이너스 6 하셔가지고 그 6시간 전에 시간을 또 찍어주시고 프린트 해주시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else 구문이 있는 거예요. false일 때에 대한 명령문을 입력을 할 수 있다.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else 구문이 붙었어요. 그래서 else 얘를 이 조건문이 false일 때는 그 밖에 나머지는 얘가 찍히도록 그렇게 명령문을 입력을 해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점수를 입력을 하였어요. 입력값으로 받았어요. 입력값으로 받는 이런 데이터들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사각형. 그리고 이 입력값을 받아서
조건에서 판별할 때는 마름모 모양, 실행되는 명령문은 직사각형 모양을 사용합니다. else일 때는 대상자가 아니다. true일 때는 장학금 대상자다. 이렇게 찍히도록 해보래요. 점수를 똑같이 입력받아서 true이면 이렇게 찍히고, 똑같이 점수를 입력받아서 false일 때는 이렇게 찍히고, 수고하셨습니다는 여기까지가 if 구문이거든요. if 구문을 빠져나가면 이 수고하셨습니다는 무조건 찍히겠죠. 같이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고쳐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90점 이상, 합격, 장학금 대상자다. 장학금 대상자다. 이렇게 찍히도록 설정하시고요. else 프린트 대상자가 미대상자라고 해볼까요? 미대상자 라고 찍히고 프린트 다음에 다음 기회를 이렇게 여운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로 하는 게 조금 문법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요. 네. 하고 종류는 무조건 찍히도록. 저장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F5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점수 입력이 돼야 합니다. 합격했을 때 95점 엔터 누르면 합격, 장학금 대상자다 하고 무조건 찍히죠. if 구문 빠져나와서 종류 찍힙니다. 다시 F5 눌러서 실행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50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else 구문으로 넘어가서 요 else 아랫단에 미대상자 다음 기회에 이렇게 찍히고요. if 구문 빠져나와서 종료 출력이 되어지고 프로그램이 끝이 납니다. 이것이 if, else라는 조건문의 구문이 되겠습니다. 명령문 지금 2개 이렇게 찍어 주었었잖아요. 명령문이 2개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서는 패스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 패스가 뭐냐면 별다른 건 없어요. 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는데 프로그램을 짰다. 근데 else일 때, 그렇지 않을 때는 true일 때는 어떤 것들이 실행되게 나는 정해놨어.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때에 대한 행동은 아직 미정인 거예요. 대상자가 아니다. 이게 안 정해졌어, 아직. 근데 else 구문을 이렇게 써놓고 비워놓게 되면은 명령문이 없으면 바로 에러 표시가 뜨거든요. 근데 아직 여기에 뭘 코딩해야 될지 정해지지 않았어, 설계상. 그때는 이쪽에 비워두지 마시고 이제 패스라는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 이 패스를 만나면 false이지만 명령문이 없지만 오류나지 않고 그대로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고 if 구문을 빠져나갑니다. 얘도 이제 파이썬에만 있는 키워드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패스를 만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기는 그러한 형태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건 아니에요. 아래쪽에는 짝수, 홀수 이런 것들 판별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만 조금 짜볼까요? 하나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어 그대로 그냥 변수 사용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얘는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요. 똑같이 이렇게 출력되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프린트, 뭐 짝수, 뭐 홀짝, 판별, 프로그램 이렇게 출력되도록 설정을 해주었고요. 요거 찍히겠죠? 그리고 점수를 입력해라. 점수 입력을 저는 위쪽에 써놨기 때문에 이 점수를 입력하세요는 여기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가 찍힐 때 얘가 프린트 되도록 그렇게 할게요. 원래는 뭐 스코어가 요 아랫단에 들어가야 되지만 저는 순서 살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if 이용해서 입력한 스코어 값을 홀짝 구분하려면 앞쪽에서 연산자 퍼센트 2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퍼센트 2. 입력한 스코어를 2로 나눠요. 나누기죠. 근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나누기는 슬래시거든요. 네, 퍼센트를 입력하게 되면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으면, 그렇죠?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으면, 나머지가 있으면 뭡니까? 홀수죠, 홀수. 홀수. 그렇지 않으면 짝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겠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뭐 홀수 이렇게만 입력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입력한 수는 홀수입니다. 그리고 입력한 뭐 정수를 7 입력했네요. 라고 스코어로 인풋으로 받은 그 데이터까지 찍어달래요. 입력한 퍼센트 D의 퍼센트 D는 뭐 20을 입력했으면 입력한 20은 홀수, 뭐 짝수 이렇게 나타나도록. 근데 이 퍼센트 D 자리에는 뭐가 스코어 값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1이 있을 때는 홀수,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짝수. 이렇게 찍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예. 연산자 앞쪽에 공부하셨던 거 다시 보시면 되시고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한번 해주신 후에 F5키 눌러서 실행합니다. 실행했더니 이제 입력값 받아야 되겠죠. 입력값을 받아서 코드랑 같이 보여드리려고요. 받아서 뭐 예를 들어 뭐 15를 입력했다. 15 엔터 눌러주시면 홀짝 판별 프로그램 이렇게 찍히고 그 아랫단이 실행이 되어서 입력한 15는 홀수다. 왜냐면 나머지가 1과 같으니까 요 아랫단이 실행되어지겠죠. F5키 다시 눌러볼게요. 이번엔 뭐 12로 해볼까요? 12 엔터 눌러주시면 입력한 12는 짝수다.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사실 얘가 false예요. else 구문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짝수, 홀수, 판별. 근데 이제 우측에 보시잖아요. 우측에 보면은 정수를 입력했는데 음수를 썼거든요, 지금. 음수나 아니면 0값을 입력하면 판별할 수 없다. 양의 정수만 입력해라. 라고 출력을 하고 싶대요. 이거는 경우의 수가 또 있는 거지.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가 그럼 뭐예요? 짝수이거나 홀수이거나 음수나 0이거나.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경우의 수가 3개나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요 스코어 2로 입력되어 있었던 거 있죠. 얘를 그대로 두시고 if를 다시 실행해서 입력한 스코어가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음수이거나 0과 같으면 프린트 판별할 수 없다. 양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프린트를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근데 else일 때는 뭘까요? else. 0과 음수일 때가 true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홀수이거나 짝수일 때, 양수의 홀수이거나 짝수일 때가 else겠죠. 그 밖에 나머지겠죠. 그래서 그 밖에 나머지 else 입력하시고 경우의 수가 또 2개로 나뉘기 때문에 처음에 썼던 if 구문이 이렇게 else 구문의 하위로 들어갑니다. else 구문의 하위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if 안에 if를 넣어서 중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판단이 됐어. 그래서 근데 양수 2가 입력됐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false예요. false이기 때문에 else 구문으로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한 경우의 수가 또다시 나뉘는 거예요. 홀수거나 짝수거나. 요 안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다시 판단해서 입력한 이 스코어를 다시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으면 홀수,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짝수로 나뉘기 때문에 if 안에 if를 넣어서 중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저장 한번 하고요. 제가 실행해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0을 썼다, 마이너스 1을 썼다, 엔터 눌렀더니 얘가 true이기 때문에 바로 아래쪽에 판별할 수 없다가 찍히고요. 다시 F5, 0도 마찬가지겠죠? 0값도 판별할 수 없죠. 0과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이번엔 다시 F5 눌러서요. 20 입력하시면 짝수. 왜? 스코어 입력했는데 양수야. 펄스기 때문에 이쪽으로 쫓아와서 바로 아래쪽 순서대로 실행이 되어지니까 얘를 판단을 합니다. 20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아요? 그렇지 않죠. 않기 때문에 else 구문으로 가서 얘가 찍히는 거예요. 이것이 해당하는 홀짝의 경우의 수 2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래쪽에 알고리즘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코드 나와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if, else 중첩으로 사용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사실 elif 구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elif 구문, 경우의 수가 3개잖아요, 지금. 이렇게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얘를 복사해서 얘는 주석 처리를 우선 하고요. 아래쪽에 붙여넣기 해볼게요. 똑같은 if 구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였습니다. 얘를 elif 구문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조건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else 대신 elif라는 구문을 입력해서요. 이 if 구문도 빼요. 이렇게 elif 우측에 바로 조건을 입력할 수 있어요. 얘가 맞으면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얘가 실행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는 또 elif 하나 만들어서 또 입력하시면 되시고, 나머지 else 경우의 수가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게 바뀌어요. 얘보다는 얘가 약간 뭐랄까 라이트하죠. 그리고 수준도 다 똑같은 수준으로 입력하실 수 있거든요. 결과는 사실 똑같을 겁니다. -1 입력하면 판별할 수 없고요. F4키 눌러서 10을 입력하면 짝수. 왜? if 했는데 이거 아니니까 그 아랫단으로 넘어가서 판단하고 맞으면 요거, 그렇지 않으면 얘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elif 구문을 if, else 중첩으로 사용했던 것. 그러니까 사실 파이썬에만 있는 구문이 elif 구문이거든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은 사실 이렇게 중첩으로 아직 쓰고 있어요.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elif 구문으로 이렇게 변환할 줄도 아셔야 되고, elif 구문을 또 중첩 이중 if 구문으로 또 변경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활용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if 구문 좀 보여드렸고요. 뻐꾸기가 오네요. 네. 아래쪽에 이제 다양한 확인학습 문제가 많아요. 확인학습 문제가 많아서 뭐 학점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여러 가지 if 구문을 이용해서 뭐 옷을 추천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도 보이고, 나이 계산하는 것도 보이고, 어떤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지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문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진도는 요 정도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